자, 5번 가겠습니다. 표 5. (89페이지) 표 5. 자, 제가 읽어볼게요. 표 5에서 생산품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표준 편차는 소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표시. 시간이 지나면 표준 편차 이러면 표준 편차 관련된 함수가 stdv다. 그다음 내림하여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으면 라운드 다운이구나.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어제 배웠는데 당장 익숙해지긴 힘들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반복해서 익히셔야 여러분 함수 실력이 늡니다. 엑셀에서 함수 수식 못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표준 편차 stdv 내림 라운드 다운. 자, 그러면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으니까 표준 편차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stdv 가로 열고 생산품 C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다. 숫자 데이터가 생산품 숫자 개수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런 표준 편차값이 나타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죄송합니다. 내림하여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현재 표준 편차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겠다. 이 자릿수 값은 틀리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시작 단계이다 보니 제가 한 단계씩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 제 화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쭉 라운드 가로 열고 스탠다드 stdv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야 잘 처음 배우는 단계다 보니까 한 단계씩 해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결합되는 이 내용도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함수가 익숙해지면. 자, 그 다음 그 오른쪽 표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표 6에서 점수 중 세 번째 높은 점수를 3위로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해. 그래서 90점, 라지, 맥스, 스몰, 민, 알맞은 함수. 자, 이 함수명들 다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맥스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최대값을 표시하겠다. 미는 최소값을 표시하겠다. 라지는 몇 번째 큰 값을 계산해준다, 찾아준다. 스몰, 몇 번째 작은 값을 찾아준다.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3위 점수라는 건 어떤 의미죠? 점수는 높으면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위 점수라는 건 뭐죠? 세 번째 높은 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함수는 뭐가 되는 거죠? 라지 함수 써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라지 가로 열고 어레이 그냥 데이터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의 범위 숫자 데이터 범위 콤마 K 몇 번째 세 번째 이거 가로 닫고 엔터. 이게 끝이 아니죠. 뒤에 뭐 하라고요? 점자 붙이라고 했나요? 연결 문자 데이터 점 직접 입력 이중 따옴표 처리. 표 3번은 함수 문제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표 3번 내용은 지금 안 할 거고요. 다음 주 할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은 다음 주에 할게요. 지금 머리 복잡할 만한 내용들은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딱 부르면 그냥 답이 나올 만한 걸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 함수, 아니 그냥 통계 2에 가야겠군요. 자, C 통계 갑니다. 통계 2.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통계 2. 교재 92페이지. 자, 일단 좀 여기 전체적인 내용 중에 좀 쉬운 것부터 하죠. 자, 표 2에 가겠습니다. 교재 92페이지 문제 2번.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문제 내용 파악하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앞에서 뭐 이런 비슷한 유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눈치가 다 하시는 눈치 같습니다. 할만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한 4분 30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게 많이 준다고 해서 바로 시간을 바로 제대로 풀이가 될 것 같으냐. 그런 확률은 좀 드물다고 봅니다.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내용 파악. 성별이여 조건 한 개, 직위가 가장이라는 그 조건 두 개, 조건 두 개 이상은 뭐, 엔드 조건인지 오가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내용에 보면 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엔드 조건,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이 사항에 맞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average equals. 이게 문제 파악입니다. 자, 아까 sumifs 할 때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계산할 부분이 먼저 온다. 평균 구할 부분이 먼저 와야 된다. 성과급의 평균, 성과급 범위 드래그, 첫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성해놓은 순서 따라갈게요. 성별 범위, 라는 문자값, 이꼴은 생략가능, 생략해서 사용을 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치기 범위 내에서 과장,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일단 여기까지가 평균을 계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반올림하라 그랬죠. 어디까지 나타내라고요?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그러면 평균값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자릿수 마이너스 4,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 대표적으로 한두 개씩 해보세요 그러는데 그거 하셔가지고 나머지 것들도 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복습하셔서 잘 안되는 거 다시 질문도 하시고. 자, 표 5로 갑니다. 표 5로 갑니다. 문제 내용 읽어볼게요.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이라고 표시되도록 C34셀에 표시하시오. 카운트와 샘플. 자, 수금액에 가니까 수금 건수. 자, 수금액이 숫자 데이터네요. 숫자 데이터의 개수, 카운트 함수의 특징은,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해주는 함수 카운트 함수의 특징은 B에 있는 셀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 B에 있는 셀,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수금액이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 보이세요? 즉 숫자 데이터만 카운팅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꼴 카운트 수금액 범위 드래그. 그래서 빈셀은 제외해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리겠다. 엔터. 3이네요. 여기에 건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연결되어져야 된다. M% 연산자 이중 따옴표의 건. 오른쪽 6번 갑니다.
3분 드릴게요. 3분. 문제 읽어보시고 식 작성해 보세요.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빈 셀, 데이터가 없는 셀의 개수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카운트 블랭크.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출석을 표시하라 그랬거든요. 출석의 개수, 출석 횟수. 그러면 X 표시는 결석이라 했으니까 B에 있는 이 셀이 다 뭐죠? 출석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빈 셀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빈 셀의 개수 카운트 블랭크 바로 열고 1일차부터 3일차까지의 범위 내에서 바로 닫고 엔터 13이군요. 여기에 해라는 문자를 추가하라, 연결하라. 네. 자, 1번 갑니다. 자, 조금 수준을 좀 높여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문제 읽어보세요.
if 함수는 앞에서 여러 번 하고 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랭크 자 등수 구한다는 함수가 뭐라고요? 랭크점 우리 랭크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랭크점 EQ라는 함수 써있죠. 같은 거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등수를 높은 쪽으로 매겨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랭크. 등수 매긴 함수 그러면 랭크점 E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부터 파악해 볼까요? 순위가 1위, 2위, 3위는 결성 진출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공백 문자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1위, 2위, 3인지를 알려면 각각의 팀에 대한 등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 등수를 매기는 기준이 뭐라고요? 성점 기준으로 등수 순위를 매겨라. 됐습니까? 그러면 등수 순위 매기는 함수 무슨 함수? 아 잠깐만요. 자 그 다음 등수 매기는 함수 랭크점 EQ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랭크점 EQ라는 함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쓸 거라고요?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상대 절대만 고민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수를 알아야만 순위를 알아야만 어떤 값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등수부터 가죠. 랭크.eq 가로 열고 자 넘버 첫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개별 자료라고 있습니다. 개별 자료 그러니까 각 팀의 성점 2, 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각 팀의 성적 값이니까 23, 24, 25, 26, 27 이렇게 나오려면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23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콤마. 두 번째 인수 뭐라고요? 전체 자료라고 했습니다. 전체 성점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면 전체 성점 두 번째 인수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등수 매길 때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셀에서 랭크점 EQ 함수를 작성하든 간에 똑같은 성점 범위를 참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이 범위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 고정해야 한다. 그래서 주소 형태 변경 뭐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F4번 키 가지고 절대 참조, 콤마. 그 다음 세 번째, 정렬 방식, 등수 매기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성점이죠. 성점은 어떤 성격입니까? 성점이 많아야만 1등으로 취급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성점이 많은 순서대로 많은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적은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그래서 점수 매기세요. 무슨 방식? 내림차순 제로 가로 닫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성점 기준 지금 순위를 작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1, 2, 3등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1, 2, 3등 안에 들어갑니까? Yes. 1, 2, 3등 안에 들어갑니까? No. 1, 2, 3등 안에 들어갑니까? Yes.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걸 10으로 적는다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등수값, 정수값이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 이런 게 중요합니다. 3 이하입니까? 아니면 3 미만입니까? 3 이하입니까? 물어보면 등수가 1, 2, 3 안에 들어갑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작성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실제. 정말 중요한 건 형식은 시간이 지나면 익힙니다. 그러면 1, 2, 3등에 대해 1, 2, 3등인 등수는 yes, true, true, true라고 대답하고 그 외 나머지는 false라고 대답하겠죠. 네? 그러면 현재 어찌됐든 이 자료는 true, true, true 3개가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러면 true일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1, 2, 3등이니까 결성 진출이나 문자 표시를 하고 false일 때는 공백 문자 표시하죠. 요 상황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 이 상황에 맞는 함수를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되겠죠. if 조건 콤마
만족한다면 결성 진출,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이중 따옴표 안에 스페이스 그리고 if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어, 3번과 4번은 다음 주 할게요. 모른 척 합시다 지금. 어려운 내용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다음 주 할게요. 다음 주. 자, 저장 파일 저장해 두시고 자 파일을 바꿉니다. 새로운 파일 하나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런 폴더 아래에 아래쪽에 보이시는 크마리그 엑셀 2016 기능 파일 여시고 자 시트는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시트명 선택하시고 교재 75페이지 자, 데이터베이스 그 제목 75페이지 제목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부터. 자,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가 도대체 뭐 데이터베이스 DB라고 많이 들어보셨던 건데, 자, 엑셀에서 이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뭐 시중에 나오는 뭐 데이터베이스와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약간 좁은 의미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덩어리, 즉 무슨 양이냐면 이만큼의 자료가 아니라 이만큼의 자료가 아니라 이만큼의 자료가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덩어리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기를 목록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록. 자, 그러면 형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특정 데이터가 있는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이 셀에게 물어봅니다. 나 데이터 덩어리가 얼마만큼 되냐고 엑셀에게 물어보면 엑셀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쭉 올라갑니다. 빈 행을 만날 때까지.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빈 행을 만날 때까지. 그 다음 이번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빈열을 만날 때까지. 그 다음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빈열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빈 행이나 빈열을 만날 때까지의 셀 범위. 자,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냥 제 화면만 보세요.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거 병합된 셀이죠.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는 기능. 그래서 병합된 셀은 데이터 덩어리 목록이라는 범위 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형태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논리적으로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자, 성별이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덩어리 개념이니까 구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데이터 덩어리의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필드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필드명 아래에 세로 방향의 데이터들의 집합. 이걸 필드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자 제목 필드명 아래쪽에 가로 방향의 데이터들의 모음, 셀 범위. 이걸 우리는 레코드라고 표현합니다. 행이나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건 이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자, 조건에 맞는 대상, 조건은 뭐냐고요? 뭐 예를 들어 성별이 남이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성별이 남인 레코드를 다 찾습니다. 성별이 남인 레코드입니다. 레코드를 다 찾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건에 맞는 레코드 단서 특정 필드, 뭐 구입 총액의 뭐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같은 이런 값들을 우리는 요약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 정보를 표시해주는 함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러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형식은 이꼴 함수식이니까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함수명이 교재 75페이지에 보면 dsum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 대상으로 합계를 표시하겠다. daverage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맞는 레코드 대상으로 특정 필드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dcount 특정 필드의 숫자의 개수를 표시하겠다. 물론 전제 조건은 조건에 맞는 레코드 대상으로 dcount a 데이터의 개수, 특정 필드의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하겠다. dmax 최대값을 표시하겠다. dmin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소값을 표시하겠다. dvar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산을 표시하겠다. dstdv 데이터베이스에서 표준 편차를 표시하겠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형식은 함수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형식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 실습 해볼게요. 셀 범위, 계산할 필드명, 셀 주소, 필드명, 참조, 조건은 직접 작성.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sumif, averageif, countif, sumifs, averageifs, countifs라는 함수는 조건 값이라는 게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셀 범위 개념입니다. 자, 어떤 셀 범위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남이었다고 한다면 조건을 직접 작성합니다. 그래서 필드명 아래에 조건 기준값 그러면 성별 필드명 아래에 남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성별 필드 아래에 남 조건값 기준값.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별남 지우시고 자, 여기는 오른쪽 우측 상단에 성별이 남인 구입 총액 그러면 성별이 남이라는 게 조건이죠. 그 다음 구입 총액 합계를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가 떠오릅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이 상에 맞는 함수 sumif라는 함수가 떠올라야죠. 한 개의 조건에 맞는. 그래서 제가 비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집중합시다. 지금은. 그래서 이 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dsum입니다.
그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할 때 조건이 직접 작성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별 필드명 작성하셔야 계산이 됩니다. 엔터. 아래에 남. 그래서 조건을 작성해 놓아야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 다 하셨죠?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자,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뒷섬 함수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수식에 함수 삽입 자, 뒷섬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뒷섬 물론 범주는 모두 그리고 뒷섬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뒷섬 그리고 확인 아니면 더블클릭 그러면 뒷섬 자 데이터베이스 여기 데이터 덩어리 P3부터 F12 자, 두 번째 필드는 계산할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계산 셀 주소 어딜 계산한다고요? 구입 총액의 합계 그래서 구입 총액 필드명 참조 크리테리어 자 아까 sumif, average, if가 달렸던 함수들은 아까 값의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셀 주소나 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여기는 지금 셀 범위입니다. 앞에서 작성해 놓은 조건의 범위 이렇게 범위 설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자 저장 자 파일 바꿀게요. 보기 탭에서 작업을 하시던 파일을 바꾸시던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을 바꾸시던 파일명 바꾸겠습니다. 저는 보기 탭에 창그룹에 창전환 계산 작업 파일로 갑니다. 그리고 시트명 수학 삼각이 찾으시고 시트명 수학 삼각이 찾으시고 교재 84페이지 자 내용 읽어볼게요.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조건이군요. 학과가 정보통신과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다음 D11셀에 계산하시오. 평점을 계산한다네요. 그러면 떠오르는 함수가 뭐?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D-average 또 한 개의 조건에 맞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average if 두 가지가 다 떠올라야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평균은 소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 요렇게 조건은 다음 영역에 입력하시오. 조건 작성하라. 데이터베이스 D-average 나온다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하시려면 뭐? 조건이 작성되어져 있어야 된다. 자, 조건이 뭐였죠? 학과가 정보통신과 그 조건 작성을 문제에서 요 범위 내에 하라 했습니다. 그럼 한 개는 뭐? 죄송합니다. 한쪽은 위쪽은 필드명 학과라는 필드명 타이핑 칠 때 오타 조심하세요. 엔터. 그 다음에 기준값은 정보통신과. 자 여기도 제 화면 보실래요? 여기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은 이 꼴은 무조건 생략해서 씁니다. 생략. 자, 그 다음 방금 제가 오타 조심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려운 함수 공부하시고 나중에 시험이나 이렇게 가셔가지고 어디서 틀리는 줄 아세요? 정말 오타나 이런데 사소한 데서 틀립니다. 왜? 어려운 건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소한 데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조심하시고 조건 작성되어져 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입장에 접근할게요. 조건에 따르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D average. 자, 이꼴 D average.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병합된 셀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데이터 덩어리 목록 범위.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필드. 계산할 필드명. 셀 주소. 평점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평점 셀 클릭. 콤마 그 다음 조건 범위 작성해 놓은 학과 정보통신과 가로 닫고 엔터.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반올림 한다고 그랬습니다. 라운드 가로 열고 D에버리지라는 게 숫자 값으로 방금 나왔죠. 얼마 그리고 콤마 자릿수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2 틀리면 수정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우리 수업 중에 그 서미프 에버리지 이프 카운트 이프 서미프스 에버리지 이프스 카운트 이프스 if가 붙은 함수들 있죠. 네? 자, 화면 보세요. 그런 함수들을 이름 붙여서 조건부 함수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커말 시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엑셀 책들의 책자들을 보시면 조건부 함수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들어가는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조건부 함수, if가 붙은 그런 함수들이죠. 그러면 방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average if로 처리를 해본다면 자 레인지 조건값을 찾을 범위, 학과 범위, 콤마 그다음 조건 값입니다. 값. 그러면 셀 값이 있는 정보통신가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하시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값입니다. 여기는 값. 셀 주소입니다. 셀 주소, 셀 범위가 아니고요. 여기는. 그리고 에버리지 평균과 평점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하는 것과 if가 붙은 조건부 함수하는 차이점이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찌됐든 이 자료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일단 어찌됐든. 네? 실제적으로 사용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전체가 다 필요하다는 거고 조건부 함수는 이거하고 이거만 있으면 된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이해되세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나중에 실습을 하고 해보라 그러면 좀 힘들어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쪽을. 자, 시트 옮겨갑니다. 데이터베이스 시트로 그리고 교재 76페이지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마무리하고 싶게요. 한 3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형식을 조금 익히라고 실습시킨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구분이 무용이라는 조건 찾았어요. 그다음 계산해야 될 부분은 예매량의 합계 찾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입장입니다. sumif와 dsum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 쓴다고 했으니까 dsum. 자,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꼭 뭐가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작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특정 셀 범위에 조건 작성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네요. 그 위치에 가서. 자, 그러면 구분이라고 하는 필드명 아래에 무용. 네? 아까 맞춰서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이 작성이 되었으니 dsum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작성이 가능하겠군요. 자, equal dsum.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병합된 셀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산할 필드명. 아까 뭐였죠? 예매량의 합계를 계산한 됐으니까 예매량 필드명. 조건 범위. 여기는 값이 아니라 조건 범위. 구분 무용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자, 여기에 몇 자 붙이라고 했네요. 연결시켜라. 이 합 데이터 숫자에 대해서 연결 이중 따옴표에 매 엔터. 예, 여기까지